힉슬리의 토요일 3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공원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들의 향기에 취해 그녀들의 뒤를 따라 걷던 피터는 근사한 파티가 있는 그녀들의 찐 삶 속에 뛰어들고 싶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는 그녀들의 개가 만약 싸운다면 또 상상하고 마침내 그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는 개들의 싸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싸움을 말리고 손에 상처를 입는다. 여인들은 그녀의 용감함에 찬사를 보낸다. 피터가 약국에 가기를 거절하자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이 쉰 목소리의 여인에게 말했다. 그냥 몇 푼 주고 말래? 쉰 목소리의 여인은 피터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값싼 중절모와 싸구려 구두, 창백하고 반점투성이인 얼굴에서 더러운 손까지, 그리고 그의 안경과 팔목시계의 가죽끈까지 뜯어보았다. 그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 피터는 수줍고도 모호한 환희를 느끼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도대체 그녀들은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 것일까? 아마 날 커피숍으로 데려가자고 의논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혼자 그렇다고 확신해버렸다. 기적적으로 만사가 다 꿈에서 일어난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초면이긴 하지만 뻔뻔하게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택시를 잡아타도 좋다고 여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 1파운드쯤 주면 어떨까? 그래.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이 돌아서서 조심조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사이 쉰 목소리의 여인이 피터에게 말을 걸었다. 참 용감했어요. 피터는 고개를 흔들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 침착하고 당당하면서도 차가운 시선 앞에 눈을 내려들었다. 그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싶었지만 막상 쳐다보려고 하면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개한테 아주 익숙한 모양이네요. 저기 혹시 집에서 개를 기르시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더욱 용감하네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이 건넨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정하게 악수를 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쉰 목소리의 여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자주 정말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류계급의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에는 늘 마음이 다정해지는 것이었다. 피터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즐겁고도 향기로운 꿈속에서 갑자기 깨어나 여신들이 이대로 정말 가버리는 게 아닌가 안타까웠다. 같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청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정말 가버리는 것인가? 그는 그녀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으리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끝맺기도 전에 악수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정말 용감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근데 꼭 약국에 가셔서 상처를 소독하셔야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참 고마웠어요. 쉰 목소리의 여인은 얌전히 접은 1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피터는 얼굴을 확 붉히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왜요? 어서 받아 드세요. 그는 지폐를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은 더 달콤한 미소를 띠며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퐁고를 데리고 사뿐히 뛰어갔다. 그 사람 돈 받았어? 받고 말고. 가만히 있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놈의 개 때문에 중단됐더라. 여인들은 퐁고를 데리고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터는 간신히 말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벌써 돌아서서 저만큼 가고 있었다. 그는 두어 발자국 큰 걸음으로 따라가려다 그만 멈추고 말았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설명하려고 해본들 굴욕감만 더할 뿐이다. 내가 달려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들은 이놈이 돈을 더 달라고 따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녀들은 내 손에 1파운드를 더 얹어주고는 아까보다 더 빨리 걸어가 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여자들이 언덕 위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펜타인 호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방금 전 일어났던 일을 상상 속에서 재연출해 보았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손안에 지폐를 슬쩍 넣었을 때 그는 미소를 던지며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이다. 아하, 오해하신 모양이군요. 전 비록 가난하지만 신사입니다. 제 아버지는 의사였죠.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훌륭한 학교를 다녔답니다. 제가 16되던 해 부모님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대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용기를 가지게 되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계속한다. 제가 이 사나운 개싸움을 말린 것은 댁과 또 친구 되시는 분에게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랍니다. 두 분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니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은 이 말에 깊이 감동하여 피터의 손목을 잡고 악수를 하며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리라. 어머,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실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오해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과 같이 차나 한 잔 드시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피터의 상상은 한층 더 낙관적으로 되어 결국은 그 귀족의 딸, 고마운 미망인과 외로운 고아에 대한 상상에 등장하는 이야기 전개와 다름없어지게 된다. 다만 다른 점은 이번엔 우연히 두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과 그들의 얼굴이 희미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참 공상을 하면서도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상상한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들은 벌써 가버렸다. 또한 그가 쫓아가 일장연설로 설명하려고 애써본들 결코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리라. 그만두자, 그만둬.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그는 돈을 받았고 또 그녀들은 그가 거리의 논팽이라 술값이나 좀 얻어볼까 하고 개싸움에 뛰어들어 손을 물린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버린 것이다. 그를 커피숍으로 모시고 그리고 벗으로 삼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으리라. 그럼에도 그의 공상은 여전히 분주했다. 차라리 내가 그녀들보다 앞서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불황아에게 이것 보라는 듯이 그 돈을 주었더라면. 그날 오후 내내 피터는 지나간 사건을 생각하고 또 자기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갖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달리 취할 방법이란 그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연인들은 더 바싹 서로부터 어둡고 거센 황혼 속으로 걸어가다가 나무 아래에 이르러 껴안았다. 머리 위 저 높은 하늘에는 창백한 조각다리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욱 불행하고 고독하게 느껴졌다. 그의 물린 손은 이제서야 몹시 아파왔다. 그는 공원을 지나서 옥스퍼드 거리를 걸어가다가 약국을 찾았다. 손을 소독하고 붕대를 싸맨 다음 그는 커피숍에 들어갔다. 그는 새인 계란과 둥글게 마른 빵과 모카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네? 여주인이 A mug of mocha, 모카 커피 한 잔이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A cup of coffee라고 풀이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디 손 다쳤어요? 계란과 커피를 가져다 놓으면서 여주인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피터는 끄덕였다. 강아지한테 물렸어. 드디어 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도 창피당한 일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여자들은 날 두쟁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날 하나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연장처럼, 그래서 다 쓰고 나선 요금을 지불하면 그만인 것처럼 다루었으리라. 지나간 굴욕이 온전하게 실감나 그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메스꺼워졌다. 계란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이 힘들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쓰라린 경험에 대해 달리 취할 수도 있었던 방법들을 궁리하며 그는 커피숍을 나섰다. 터덜터덜 걷던 그는 코벤트 가든 근처에서 어느 여자와 부딪혔다. 기운 좀 차려요, 아저씨. 그렇게 찌푸리고 계시지 말고요. 피터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틀림없이 여자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는 그녀가 창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에겐 예사로운 일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녀는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피터는 끄덕였다. 아저씨, 돈 있죠?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꼭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 같아. 나는 쓸쓸해. 피터는 자신의 쓸쓸함을 설명하려고 했다.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위안을 받고 싶었다. 쓸쓸하다고요? 우스워라. 당신 같은 미남자가 쓸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인은 의미 있는 웃음을 보내더니 그를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의 침실에는 분홍색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방 안엔 싸구려 향수와 빨지 않은 속옷 냄새가 맴돌았다. 여인이 그의 무릎 위에 걸터 앉더니 발로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자기, 응? 여인은 금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도 찼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생겼다. 피터는 그제서야 그 여자를 똑바로 본 것이다. 그는 그녀를 외면해버렸다. 아이, 나 좀 봐요. 그는 발목을 삔 귀족의 딸과 고독한 고아, 그리고 아들이 라운드 폰드 호수로 굴러떨어졌던 미망인을 생각하며 여자의 감긴 팔을 풀어헤쳐 떠밀듯이 벌떡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나 가봐야겠어. 뭐 좀 잊어버리고 왔어. 그는 모자를 주워 들고 문 있는 데로 나갔다. 여자가 뒤쫓아오더니 그의 팔을 잡았다. 아니, 여자를 청해놓고는 화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뺑소리 치라는 거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피터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인에게서 받은 깨끗이 접힌 1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리고 여인에게 건넸다. 가도 되지?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폐를 펴보고 있는 동안 그는 문을 쾅 닫고 컴컴한 계단을 뛰어내려 거리로 허둥지둥 나갔다. 힉슬리 원작 토요일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피터는 그에게 말을 걸어준 유일한 여자인 창녀를 부리치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작품의 주요 해설과 함께
아주대 영문과 김설자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편의 시간적 배경은 만물이 소생하는 환상적인 런던의 봄날, 그리고 토요일 오후입니다. 장소는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연인들이 즐겁게 걷는 사랑이 피어나는 하이드파크이지요. 이러한 장소와 시간의 배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느끼는 고독한 피터의 상황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지요. 헉슬리는 20세기의 메마른 사회를 살아가는 소외된 인물들의 비애를 피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말더듬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요. 공상 속에서만 잠시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는 피터이지만 마음까지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신들의 개싸움을 말리느라고 손을 물린 피터의 겉모양을 보고 마치 거지 취급하듯 한 푼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상류층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헉슬리는 상류 계급 사람들의 물순주의를 꼬집기도 하지요. 피터에게 친절히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를 이용하려는 창녀뿐인데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따라가는 피터의 모습에서 훈훈한 인간관계에 굶주린 그의 속속들이 외로운 모습을 읽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외로움도 피터의 수치심을 잠재우지 못했지요. 그에게는 아직도 공상 속에 아름다운 여인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피터의 참담한 실패는 공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외된 현대인의 비극의 일면이지만 독자에게 피터는 또다시 공상의 세계로 침잠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위로를 구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주는데요.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봄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